일상생활의 심리학, 저희가 자아편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에 대해서, 사회적 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강의 내용이 있었었는데,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것이 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심리의 어떤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 사회적 시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 게 사회적 시계라는 어떤 개념인데요. 사회적 시계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를 이제 사회에서의 연령별 역할에 따른 어떤 기대, 그러니까 이 나이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나이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대를 나타내는 게 사회적 시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다 시계를 두고 보고, 손목 시계를 차고 시계를 보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 때문에 손목 시계도 뭐 거의 안 보지만은 어떤 그런 시계를 사용하듯이 사회 전체에서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시계라는 것은 물론 보이는 건 아니겠죠. 무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어떤 강요되기도 하고 권고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 그걸 알려주는 걸 이제 사회적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시계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시계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침이면 일어나듯이 집에서 시계가 아침을 가르치면 일어나고, 뭐 저녁 시간이 되면 자고, 이러듯이 사회적 시계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에는 학업을 해야 된다. 10대에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20대에는 뭐 또 더 진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회활동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뭐 20대, 30대 어느 정도 되면은 취직도 하고 결혼을 해야라든지, 아니면 또 그 뒤로는 출산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보통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바로 사회적 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적 시계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어떤 나이에는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나이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계를 벗어나면, 사회적 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회 자체에서 굉장히 우리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줬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왜 공부를 제때 마치지 않았느냐? 왜 중도에 그만뒀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지금도 이런 스트레스는 존재합니다.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존재하다가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서구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가 들어와 있고, 이래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혼재된, 뒤섞인 어떤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기 자체도 고장이 난 건가 아닌가 싶을 만큼, 어떤 사람의 경우는 사회적 시계를 굉장히 빨리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아주 늦게 돌려서 뭐 결혼을 40대 후반에 한다라든지 안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시계라는 게 예전과 달리 굉장히 복합적으로 시간이 돌아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시계는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자기 자신의 내부의 어떤 시계와는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나는 결혼은 굉장히 늦게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는 취직을 어느 때, 뭐 20대 중반, 후반 이럴 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만의 시간이라든지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갖고 30대 중반쯤에 나는 취직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시계와 자아적 시계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시간을 이제 관할한다라는 거죠. 사회적 시계에 더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자기 개성을 더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시계에 더 충실한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양한 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의 어떤 시간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야 할 특정한 일들을 제때 하지 않는,
미루고 그 개성을 앞세워서 시간을 방기하는 어떤 이런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 다양한 사회적 시계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철이 든다라는 말을 하죠. 어른이 되고 어떤 어른스러운 사고를 하고 성숙한 태도를 가질 때 이제 보통 철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철이 든다라는 의미의 그 철은 계절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곧 계절을 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계절을 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계절을 잘 알아야지, 어떤 때가 씨 뿌리기가 좋고 어떤 때가 밭을 갈아야 되고 어떤 때 또 모내기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과정을 철이 지나가는 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철이 지나가는 걸 잘 알아서 그때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을 딱딱 하는 것이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성공적인 일이었죠.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어떤 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훌륭한 일이었기 때문에 철이 든다, 철을 안다, 계절을 안다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가장 어떤 어른스러운 행동으로 여겨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산업사회니까 어떤 더 이상은 그런 그 농촌 시기에 어떤 농경사회의 계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간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고 제때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생활에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학업의 시기를 놓쳐서 늦게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늦게 본인이 학업을 다시 시작하고 따라가고 시간을 좀 바꿔 사용하고, 낮밤이 바뀐 사람처럼 시간을 바꿔 사용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본인이 생각을 하고 관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남들과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 시간을 관장하는, 철을 아는, 시간을 아는, 계절을 아는, 때를 아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어느 때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느 때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재미없는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1분, 1시간, 하루 이런 단위로 가는 거 외에 본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도 배웠었지만, 시간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그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간다라는 것. 뭔가 10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10대에는 너무나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지루하고, 언제 나는 어른이 되나, 언제 빨리 어른이 돼서 좀 더 자유롭게 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또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앞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월간지가 거의 주간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학자들이 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빨리 가는 걸로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늦게 가는 걸로 느껴지나,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뇌와 관련이 있고 감정적인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터 맹건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 실험한 바에 의하면, 나이 들수록 이제 시간이 빨리 가는 어떤 현상을 실험을 했습니다. 3분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사람들한테 3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때 팔을 들어라.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3분이 거의 유사한 시간에 손을 들었습니다. 3분을 3분이라고 딱 그 길이만큼 생각하는 것이요. 그런데 60대인 경우에는 3분 40초, 4분 이럴 때 손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생체 어떤 몸의 리듬이라든지 생물학적인 그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서 시간을 지각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차이가 연대별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어떤 생리의학자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사실 시간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일정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하루가 실제로 25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럼 그렇지 않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느낌이 빠르고 다르고 하니까 본인이 이 빠르고 늦은 이 느낌을 활용해서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겠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그 시간을 이제 강물에다 비유했습니다. 흔히 많이 비유를 하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둑을 달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강둑을 달리니까 강물이 흐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빠르게 달리면서 그러나 시간은 더 늦게 가고 이런 심리를 갖게 되고 중년기 정도까지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어떤 생리적인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강물이 더 빠르게 달리는, 시간이 더 빠르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핵심은 강물의 속도는 한결같다라는 거죠. 시간의 속도는 한결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안 가서 너무 지루한 것 같은 10대 때 그 긴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일을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뭔가 감정적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에 쫓기기 때문에 더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힘들고 새로운 일을 추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뭔가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는 시간은 똑같지만 하루 24시간으로 가는 건 똑같지만 느낌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어떤 측면을 활용해서 시간을 쓰면 시간의 실제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어떤 심리의 위대함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심리적인 시간의 길이에 대한 또 다른 실험으로 허드슨 호글런드라는 이제 심리학자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어떤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약을 갖다 달라 그래서 약을 갖다 주는데 약을 갖다 달라고 하고 바로 갖다 줬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아내 쪽에서는 이제 아픈 쪽에서는 왜 이렇게 약을 늦게 갖다 주느냐고, 아픈 사람한테 빨리 갖다 주지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아내를 상대로 1분을 어느 만큼 느끼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분을 37초 정도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지루하고 길고 뭔가 답답하게 느끼는 거죠. 아프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과 실제 느끼는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언제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의 경우 언제나 나는 병원에서 나거나 왠지 하루가 굉장히 길고 특히 뭔가 통증을 느낄 때는 그 통증이 겨우 한 10초, 20초 이 정도 짧은 통증이어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이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체온이 1도 오를수록 1분을 더 짧게 느낀다고 합니다. 체온이 상승하면 그만큼 뭔가 물론 저체온도 위험하지만 체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열이 난다라든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그 어떤 지루함은 더 커지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더 안 가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픈 사람,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뭔가 몸이 열이 받고 그 어떤
감정적으로 흥분 상태에 이른다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는 시간이 실제보다 길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화를 내고 있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사실 실제로는 30분밖에 안 됐는데 10분 정도 이렇게 느끼니까 그 시간을 훨씬 길게 느끼면서 상대에게 그만큼 내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 내게 되는 짜증이나 감정적인 짜증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짜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 어떤 그 느끼는 심리적인 어떤 상대방에게 주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큰 것이 뭔가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을 실제 길이와는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사람이 느끼는 어떤 시간 길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화내는 사람, 화내고 있을 때 본인이 느끼는 시간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픈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화가 났을 때는 이게 체온이 오르면서 시간이 훨씬 더 물리적으로 짧게 가고 심정적으로는 길게 느껴진다는 걸 감안해서 빨리 수습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의 또 그 상대성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는 연구하기를 이제 올버 섹스라는 영국의 의학자가 하루는 친구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친구와 여행을 떠나면서 녹음기를 들고 본인이 가령 76년 이럴 때부터의 어떤 일들을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 사실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6년 만약에 그때가 86년이다 이러면 이제 10년간을 연도별로 녹음을 한 거죠. 76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77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그것들을 바로바로 녹음을 하는 거였습니다. 친구와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 처음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 일이 더 기억이라는 게 최근 것을 아무래도 더 많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니까 작년 것을 기억하는 어떤 용량이 녹음 용량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인 76년도의 어떤 일들보다는 85년 작년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녹음 테이프가 76년도 거를 기억하는 거는 녹음 테이프가 한계가 들겠지만 아마 이제 가까워서 작년 것을 기억하는 85년도의 어떤 기억사항에 대해서는 녹음 테이프가 배는 더 들 거다, 2배, 3배가 더 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10년치에 관한 것을 녹음하고 난 뒤에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0년 전에 더 오래된 추억을 되살려서 녹음을 한 녹음 분량이 그 후에 최근 것을 녹음한 분량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이라는 게 더 오래전의 것일수록 빨리 사라지고 그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심리학자는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 저희가 어디를 간다, 누군가를 만난다 이럴 때 그것이 처음일 때는 아무래도 긴장도 더하고 호기심도 더하고 관심도 더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항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라든지 그 상황에 우리가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그 노출의 빈도가 높아지면 접하고 만나고 이런 빈도가 높아지면 그 상대에 대한 기억들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훨씬 더 많아지기는 힘이 듭니다. 그냥 어떤 고정관념이나 그냥 선입견으로 보는 한 가지 사실, 하나의 어떤 모습, 이런 모습으로만 대해지기 때문에 기억되는 용량이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처음 경험할 때 이 느낌보다는 그 느낌이 갈수록 더 구체적인 사실들의 기억 총 용량이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것, 그 다음에 처음 느꼈던 것, 중고등학교 때 봤던 처음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던 친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오히려 훨씬 더 풍부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랬네, 이 사람 한테는 또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뭔가
보다 많은 사항들을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어떤 경험들에 대해서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경험은 예전에 했던 거고 이거는 예전에도 느꼈던 경험이고 이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고 특별히 기억에 저장해 두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옛날에 먼 기억일수록 기억에 훨씬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뇌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퇴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먼 기억이 모든 기억이 다 구체적으로 먼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더 구체적일 수는 없다. 기억이라는 건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이고 최근의 기억이 당연히 더 잘 기억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충된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어린 시절 먼 기억이 더 선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참 기억해둘 만한 일이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보통 치매를 연구하는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갈수록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삶이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가 이제 인간의 전반적인 어떤 노년기의 삶뿐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기억력에 관한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매의 경우에 참 많은 증상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선명히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굉장히 선명히 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을 기억해냈는데 바로 방금 전의 것은 까맣게 잊어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고 그래서 하루에 제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에 10끼, 20끼를 먹기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치매, 뇌의 기억력, 시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나이가 들수록 퇴화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20대인 분들한테는 아무런 실감이 안 가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느낌이나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기억과 관계되고 인간의 그 기억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요소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간, 사회적인 시계 이런 것의 상대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외에도 뭐 도파민, 사람의 기억력을 관장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나이가 들수록 생리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간에 대한 어떤 기억도 시간에 대한 길이에 대한 감각도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심리적인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신체적인 생리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시간의 길이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좌우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또 다른 학자, 일본의 심리학자인 마스다 후미코는 심리적인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마스다 후미코는 얘기하기를 실제적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느껴진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것과 8시간이 걸리는 거는 당연히 시간의 길이가 심리적으로도 길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경과의 기울이는 주의력의 정도, 시간이 얼만큼 흐르나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어디 좋은데 여행을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는데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깝다. 이제 돌아가면은 다시 휴가 냈던 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시 사무실로나 아니면
그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 이럴 때는 본인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뭐 시간 날짜 이것을 체크하듯이 그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물론 이 반대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본인이 별로 시험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시간은 뭐 오히려 너무나 많고 이럴 때는 또 오히려 시간이 안 가는 경우, 본인이 시간에 대해서 집중은 하고 있는데 50분 정도 시간에 대해서는 뭐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벌써 시험 보니까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체크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50분은 채워야 된다. 그 50분이 얼마나 지루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기울이는 어떤 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 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뭔가 서술식의 시험을 볼 때 너무나 아는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이럴 때의 초조함은 또 반대 현상으로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의 어떤 심리적인 시간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심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건 사고가 많을 때는 사실 본인이 어떤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런 입장에 따라서도 심리적인 시간 길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도 느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고 적게 가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리적인 템포, 본인의 몸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느리게 가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 본인이 건강하고 하루에 어떤 정해놓은 일이 많고 이럴 때는 시간이 하루가 아쉽고 짧고 시간이 굉장히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시간 길이에는 본인 스스로 느끼는, 본인 스스로 이끌어내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합해져서 사람은 어떻게 어느 나이에 어느 만큼 무엇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시계 사회적인 시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좋게 혹은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마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느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 본인도 모르게 어떤 그 시간의 지루함에 대해서 바깥으로 표시를 하고 이런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균형을 갖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시간이 길고 짧게 느껴지는 거를 본인 스스로 조정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시간이 우리 일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어떤 길이로서 그 시간 자체를 물리적인 시간을 바꾸고 일상을 바꿀 수 또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엘랭 랭어라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연구한 건데요. 1979년에 외딴 마을을 하나 마련을 해두고 거기에 7, 80대 되는 노인 8명을 그곳에 들어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1979년도의 마을이었지만 모든 것을 1959년, 즉 20년도 전으로 돌려놓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7, 80대 노인들이 20년 전이면 5, 60대였겠죠. 그 5, 60대 주위가 어땠는지를 이제 다 참고하고 다 활용해서 마을 전체를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20대면 20년 전으로 돌리기는 힘들 거고 한 뭐 10년 전, 30대라면 한 20년 전으로 돌려서 내가 10살 때, 20살 때인 환경으로 고스란히 그 모든 것을 한번 주위 환경을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을 전체를 완전히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이 노인들을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활 일체도 주위 환경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도 20년 전에 사용했던 거, 뭐 은행을 간다 하면 은행도 20년 전에 어떤 은행 그 상황, 이런 시장 모습, 뭐 이런 모든 것들을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7, 80대 노인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시기에서는 이제 은퇴를 해도 한참 지난 시기고 거의 모든 일상에서 그 뒷전에 물러앉은 배제된, 그리고 혹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제 휴식의 어떤 이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뭐 성찰한다라든지 뭐 거의 그야말로 어떤 죽음을 대비한다라든지 이런 사실 시간인 거죠. 그런데 20년 전으로 돌려놨으니까 5, 60대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도 있는, 우리는 물론 60대 정도 되면 벌써 은퇴 시기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5, 60대 되면 아직도 삶에 대한 의욕이 충분하고 충만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20년 전으로 돌려놓은 마을 속에서 이 노인분들도 전부 본인들이 5, 60대인 것처럼 실제로 모든 것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지 본인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그다음 본인이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이 들었다고 혹은 기력이 없다고 선택을 해주거나 배려를 해주거나 이런 거 일체 없이 노인들끼리만 본인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건강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그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계에서 보통 평가하는 어떤 7, 80대의 그 나이 역할이나 그것에 맞는 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위 환경도 바꾸고 본인들의 어떤 그 일상도 바꾸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간 사회적인 시계는 7, 80대의 외형, 어떤 이런 거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활을 하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본 결과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살았던 어떤 이 7, 80대의 노인들이 차츰차츰 정말로 5, 60대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그때 해낼 수 있는 일의 성취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을 어떤 그런 식으로 바꾸고 본인의 마음 자세를 바꾸고 본인의 일상을 바꾸니까 실제적으로 그 5, 60대의 어떤 살았던 생활, 그 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마을을 마련해주고 이런 실제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굉장히 놀랍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마음을 젊게 가져라, 젊게 살아라, 그 다음에 어린 어떤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참 많은 어떤 책이나 심리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감할 수도 있고 실감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 뭐 20대, 30대일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훨씬 클 겁니다. 돌아가서의 어떤 내가 나이를 뭐 5살 어리고 10살 어리고 이거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전체적으로 다 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내가 어제, 그제, 그 다음에 뭐 1년 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돌려서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나는 참 충실하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그 상황에 비슷하게 스스로를 바꾸고 일상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내 마음 자세를 그런 식으로 바꾸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 시간을 활용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로 그 시절에는 행복했다, 그 시절에는 내가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내 어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나 자신이 만족스러웠다, 이런 느낌이 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뭐 5년 전이다, 작년이다,
10년 전이다. 그런데 돌아보니 나는 어느새 굉장히 사람이 팍팍해지고 메말라지고 이렇게 변했더라. 이럴 경우에는 그 5년 전의 기억을 가져와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시절에 자주 들었던 음악을 가져와도 좋고, 그 시절에 자주 봤던 어떤 책을 내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곳에 둬도 좋습니다. 뭔가 그 시절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분위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명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효과입니다. 그 명상가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자세를 하고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에 가장 좋았던 것을 떠올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좋았던 기억을 머릿속에 어떤 액자에 집어넣어서 머릿속에 굉장히 그 벽에다 걸어두듯이 머릿속에 액자화시키라는 이런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심리적인 이런 요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시계 속에서 좌우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다룬 영화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제목의 영화, 여러분들 그 제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그 태어나자마자 오히려 늙은 어떤 사람이 그 거꾸로 시간을 갈수록 젊어지는, 그러니까 갈수록 젊어지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 사람이 어떤 늙어질 경우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어린애였을 텐데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늙은 사람이고 어떤 여자는 굉장히 어린 소녀고, 그런데 어린 소녀는 자라서 점점 이렇게 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 사람은 늙은 상태로 태어나서 점점 더 젊어지니까 오히려 갈수록 50대에서 40대로 거꾸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러나 30대쯤에는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타이밍에 관한 그 어떤 만나는 지점, 뭔가 시간과 시간이 굉장히 우연과 행운이 겹치는 듯이 보이는 어떤 시간의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본인이 어떤 시간을 맞추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심리적인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심리적인 시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장악을 할 것인가, 시간을 내가 다스리는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럴 때 시간이 어떤 경우에 가장 흡족하게 가는지를 보면, 이런 경우에 시간이 가장 흡족하게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스스로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드러났습니다. 가령 하는 일이 즐거울 때, 여러분들 그 심리학에서는 언제나 참으로 듣기에 당연한 듯이 들리는 어떤 얘기들과 실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의 속도를 장악할 수 있는 건 하는 일이 즐거울 때 당연합니다. 일이 즐겁고 본인이 재밌어 할 때, 그럴 때는 시간 가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시간을 내가 관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에 직업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나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게시판에도 그 좋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일, 뭐 이런 일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선택하고 싶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올리시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것들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해야 될 것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시간과 어떤 그 좋은 직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딱 직업으로 주어지면서 너는 평생 이것만 해도 된다,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과 그런 그 어떤 사회적인 직업이라는 거는 없다고, 애초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해내야 되는 건데, 시간을 장악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는 일이 즐거운 것, 좋은 일을 찾는 것,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평생의 어떤 직업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으로까지는 삼지 못하더라도 직업은 직업대로 하면서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일을 취미나 특기로 끝까지 살리는 것, 문화생활을 하고 그런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시간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듯이 느껴지고 시간이 더 없는 듯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기분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10대나 20대 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말은 그렇게 하고 기성사회나 어떤 사회적인 시계가 주는 것은 오직 공부 하나, 오직 공부를 해라,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해라, 오직 이거 하나뿐인 것이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틈에서도 어떤 그 입시에 중압감을 벗어난 때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20대라든지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려는 어떤 의지나 도전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리적으로 시간을 나이가 든다라든지 이럴 때 시간도 없고 일은 많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쫓기는 느낌이고 스트레스만 커지는 어떤 이런 인생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해의 사고 유형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시간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심리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운해 잔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최근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운해는 가령 보다 이제 창조적인 어떤 일들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뇌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일들을 좌우를 하고 사람의 뇌는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서로 상반된 것들을 좌우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얘기하기를 운해가 강한 사람들은 이제 왼손을 많이 쓰게 되고 좌뇌가 강한 사람들은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어떤 뇌에 관한 연구라든지 심리에 관한 연구도 한때의 그 다소의 유행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좌뇌, 우뇌 이런 어떤 구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게 뇌라는 것이 모든 것이 골고루 다 발달을 해야 당연히 그 사람에게 좋기 때문에 이 골고루 발달을 하고 골고루 뭔가 활용을 하고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손도 양손잡이로 다 쓰도록 노력을 하라든지 논리적인 사고와 동시에 감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보다 풍부한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예술가들에게 수학책이라든지 물리학책을 읽는 뭔가 이렇게 그 논리적인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것을 권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화와 균형이 발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시간을 심리적으로 굉장히 본인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논리적이고 감성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운에 잔해 할 거 없이 이렇게 같이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에 대해서 그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시간에 대해서 심리적인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표를 향해서 점점 다가간다고 믿고 있을 때, 이럴 때 본인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뭔가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실 그것이 이제 앞에 하는 일이 즐거울 때와 다 연관이 될 텐데요. 목표를 이뤄낸다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처럼 그 시간에 대해서 얻는 느낌이 흡족한 어떤 그런 감정도 드물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하고 항상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충을 하고 그리고 이뤄냈다라는 또 자신감을 갖고 본인을 칭찬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면 어떤 시간에 대해서든 어떤 시간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희가 시계 속의 어떤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라든지 어떤 견디기 힘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본인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이 이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충분히 그 시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두려움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것이 크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시계의 뜻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시계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떤 주어진 시간, 시간 단위, 이때에는 10대에는 무엇을 하고, 결혼은 어느 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적인 시계, 이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개성적인 삶을 추구하느라고 이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회적인 시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게으르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시계에서도 떨어지고 본인의 자아적 시계도 돌아가지 않은 상태로 정지해 있는 이런 또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길고 짧음에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길고 짧음의 차이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본인이 어떤 목표한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의 심리적인 시간이 주는 스트레스와 시간이 나를 오히려 좌우하는 흔들어대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심리적인 굉장히 강한 어떤 조건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우리가 이제 심리학, 이 일상생활의 심리학을 정리하면서 자아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일그러지고 어떤 식으로 그러나 또 치유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